안녕하세요. 다원수학 송지연입니다. 저는 제가 5월부터 진행하게 될 도형 특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 찍게 되었고요. 중등 도형 중요하다는 거는 워낙에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중등 도형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문제풀이에 굉장히 큰 차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문제에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예를 들어서, 문제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띄워드린 두 개의 문제들은요, 범위로는 공통수학 2에 해당하는 범위들이고요. 왼쪽은 원의 방정식, 오른쪽은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들입니다. 두 개의 문제 모두 다 수식으로 풀면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문항 번호만 봐도 29번, 30번이죠.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게 출제가 된 문제들인데,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 해석해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잠깐 빠르게 풀이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왼쪽 문제 여기 칠판에 그려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 잡고 시작을 합시다. 자, 얘가 원의 중심 마이너스 7,2로 잡혀 있고요. 이 원의 중심 0,b로 잡혀져 있죠. 큰 원의 반지름 얼마입니까? 2루트 5고요. 작은 원의 반지름 루트 5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 문제에서 저한테 준 정보는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접선을 구하라 그랬어. 접선이 L2와 L1인데 얘네들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방정식 배웠는데 하고 식을 쓰기 시작하는 순간 망합니다. 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가장 빠르게 풀 수가 있냐? 원 두 개의 중심을 딱 연결하면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직각삼각형이 발견이 됩니다. 직각삼각형이 발견이 되고, 얘네들이 지금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닮음 관계에 있죠. 그럼 닮은 B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2루트 5, 얘가 루트 5니까 1대 2 닮음이 되겠죠. 자, 얘가 1대 2 닮음이라는 거는 지금 이 변의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라는 걸까요? 같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보조선을 한 개 더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 딱, 여기에서 X축에다가 수선 딱 하면은 지금 밑에서 발견된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에서도 1대 2 닮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7,2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 2가 되겠죠. 그러면 1대 2 닮음이었으니까 얘는 얼마? 1이 됩니다. 오케이, 0,b 좌표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얘 0,1이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더 필요해요. 이것만 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뭘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1대 2 닮음 발견됐으니까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7,2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그럼 얘도 7이겠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다? 7,0이다. 그 말은 L1과 L2의 X절편이 얼마가 된다? 7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y는 a의 x-7 이렇게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작은 원과 얘랑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원의 중심인 0,1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작은 원의 반지름인 얼마? 루트 5다. 이렇게 끝내면은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요. 계산량이 많지도 않았죠.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 다음 문제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점근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성질이 있다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무슨 관계에 있다, 합동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 조건에서 이 S1과 S2가 같다라는 조건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라는 것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길이가 같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밑에다가 보조선을 그어서 닮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얘도 1대 2 닮음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 여기에서 이 점의 좌표가 0,k라고 던져줬어요. 그러면은 이 길이가 k라는 거고 1대2 닮음이었으니까 얘가
2분의 K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K라는 거고 거기에다가 얘는 함수 fx의 그래프 위의 점이기 때문에 x분의 1 분의 k 플러스 k 요게 2분의 k다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어보면은 내가 찾는 x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다? 마이너스 1, k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아, 얘는 0, k가 아니라 1, k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직선을 찾아야 되는데 두 개의 점을 알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 얼마고요? 2분의 K죠. 자, 기울기가 4분의 K고 얘를 대입을 하면은 내가 찾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4분의 K에 X 빼기 1 플러스 K 이렇게 작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직선 나왔고요. 조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적용을 하면은 이 직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라는 조건 줬어요? 1이라는 조건 줬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문제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다시피 굉장히 복잡하게 세팅된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계산이 적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도형의 성질, 닮음이 활용된 문제를 몇 개 더 보면요. 이 두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 문제입니다. 왼쪽엔 강서고, 오른쪽은 진명여고 기출 문제고요. 얘네들은 닮음이 없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닮음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문항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왼쪽은 이제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2학년 신목고 문제고요. 얘도 기본 문제 유형이기는 한데 닮음을 활용해야지만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는 24년 수능 1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얘는 사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중등도형을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간결하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아,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면은 중등도형이라는 게 활용을 하지 않으면은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더라도 중등도형을 활용했을 때와 활용하지 않았을 때의 풀이 과정의 차이가 정말 크게 난다. 격차가 크게 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위권 문제풀이를 완성하는 핵심은 중등도형을 얼마나 잘,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기출 문제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지금 학기 중이라서 좀 5월이라서 뭐 체육대회도 있고 놀러 가고도 싶고 해서 5월에는 일요일 수업을 못 뺄 것 같아요. 어차피 고등 수학 준비하는 거면은 겨울방학에 할래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6월에 뭐 보죠?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죠. 시험 범위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필연적으로 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프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다가 2차 함수 활용의 대표적인 유형이 도형을 활용하는 유형들입니다. 그 도형을 활용하는 유형에서 닮음이 무조건 활용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래프의 해석에서도 닮음을 활용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제는 작년 1학기 기말 신목중학교 기출 문제예요. 중등 기출에서도 고등 기출 못지않게 2학년 도형이 활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저는 도형의 개념을, 중등도형의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등도형을 완성을 하루라도 빨리 완성을 하는 게 그 다음 과정 문제 연습을 하는데 훨씬 다른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중학교 때 도형 어떤 거 배웠는지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2학기의 도형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기본 도형,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도형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요. 중학교 2학년이 메인이죠. 도형의 성질과 닮음, 피타고라스의 정리, 얘네들을 얼마나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풀이의 핵심 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들어가면 2학기 때 배우게 될 건데 삼각비와 원과 현이 있죠. 이 두 개는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수 과정에서 삼각함수 단원에서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는 단원이라서 너무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공통수학 2 과정에서 도형의 방정식이 마구잡이로 나오게 되죠. 그런데 어쨌든 중등 도형이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으면은 고등 도형은 어쨌든 컨셉이 확실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중등 도형이 잘 자리가 잡혀 있다 하면 고등 도형의 해석은 무리가 없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쉽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고등 도형을 메인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고등 도형 이 4개의 단원 중에서 도형의 이동, 좌표 해석만 잠깐 다루고 넘어갈 거예요. 어쨌든 메인은 중등 도형으로 가지고 가고 그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 과정을 메인으로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강 대상은 어떻게 되냐? 중등 도형에 대한 개념 정리와 유형 학습이 필요한 한 학생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도형을 자유자재로 발견할 수가 없는 학생들이 있고요. 저거 닮음 쓰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학생, 보조선 잘 못 내리는 학생들, 아니면은 내가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풀 때는 진짜 간단하게 풀던데 나는 이상하게 계속 계산이 많고 안 풀리는 것 같다 하는 학생, 너무 계속 수식으로만 문제를 풀었는데 해설지 보면은 도형으로 한 줄 만에 풀어져 있을 때 그런 거에 막 충격을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 들으면은 정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목표는요. 어쨌든 우리는 중등 도형을 배울 거예요. 중등 도형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강의는 맞지만 그런데 이 중등 도형 특강을 듣는 목적이 중학교 과정의 도형 문제를 완벽하게 100점 맞자 이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고등수학 전체 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넘어서 고등수학 전체를 해석할 때 다양한 단원에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도형의 성질을 적용시켜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유도해내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도형 자체에 대한 공부를 확실히, 도형 자체 개념에 대한 확실한 개념 완성을 먼저 전제로 하면서 확실하게 완성된 이 개념을 다양한 문제에 녹여내는 적용학습을 메인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형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확실한 도형 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단원의 문제에 직접 적용을 해보면서 도형의 성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내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은 크게 2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도형 파트와 활용 파트로 구성이 될 거고요.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도형 파트 한 번, 활용 파트 한 번 나눠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도형 파트는요. 말 그대로 도형 그 자체, 중학교 수준에서 나오는 그 문제 그 자체를 보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는 개념 50, 실력 40, 심화 10 정도로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도형 파트에서 도형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도형에 대한 해석 연습을 완벽하게 한 이후에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우리한테 최종 목표로 다가가야 되겠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양한 문제에서 도형의 성질을 발견해서 닮음을 발견해서 문제풀이를 깔끔하게 만드는 게 목표라 그랬죠. 그래서 활용 파트에서는 고등 내신 또는 학력평가 기출 문항 중에 쉬운 4점 정도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제가 선별해서 뽑아 올 겁니다. 뽑아와서 거기에서 도형을 활용한 풀이, 수식을 활용한 풀이 또는 두 개를 결합한 풀이 각각 다양한 풀이들을 비교를 해서 이 문제들의 수식을 푸는 풀이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풀이었는데 여기서 도형을 이렇게 활용하면 이렇게 간단해지네. 얘는 이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겠네 하는 식으로 다양한 문제 유형에서 도형의 성질을 발견해내는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결국에는 핵심 개념을 완벽하게 완성하고 완성된 개념을 바탕으로 적용학습까지 완성하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커리큘럼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1주차의 기본 도형, 중학교 1학년 과정에 해당하는 기본 도형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에 뜬금없이 도형의 이동 들어가 있죠. 저걸 넣은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 좌표 해석이 필연적으로 수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 도형의 이동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은 나중에 좌표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덜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도형의 이동,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 점대칭, 선대칭, 뭐 이제 평행이동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거고요. 3, 4, 5주차에 메인이 되는 2학년 과정에 도형의 성질 닮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삼각규와 원의 직선 3학년 2학기 내용이죠. 전체적으로 개념 정리 한번 하면서 앞에서 배웠던 도형의 성질들 이 삼각비 원과 직선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문제를 보는 연습까지 길러줄 수 있는 수업일 것 같아요. 제 수업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자체 교재로 제가 문제 하나하나 선별해서 정말 도형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활용 연습까지 잘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겁니다. 숙제는 하루에 한 20문제 정도가 나갈 거고요. 이 수업이 주 1회 진행되는 수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개념들을 막 까먹거나 아니면 헷갈리거나 숙제 나중에 하면 못 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특강을 듣는 대부분의 학생들 의무로 클리닉 부를 겁니다. 진짜 부득이한 상황이 있어서 절대 못 와요 하는 학생들은 이제 예외로 두겠지만 최대한 한 번이라도 클리닉에 참여를 해서 중간에 내가 잘 풀고 있는 게 맞는지 이 문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는지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쌤? 아니면 쌤, 저 이거 개념 수업 듣기는 했는데 그때 잠깐 졸아서 아니면 이해가 좀 안 돼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 수업의 시스템인데요. 3단계로 진행이 될 거예요. 각인체와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도형 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도형의 모양 자체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인 단계에서는 나만의 개념 노트, 재판서 직접 손으로 써가지고 이 수업을 완강했을 때는 도형, 중등 도형에 대한 나만의 개념 노트를 한 개씩 완성해서 들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개념 노트 완성만 해놓고 저기 방구석에 처박아 놓거나 아예 펼쳐보지도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념 노트 완성과 동시에 내 머릿속에 내가 배운 개념들을 완벽하게 집어넣을 수 있게끔 백지복습 테스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이 백지복습 테스트는 A4 용지 제가 줄 거고요. 1일 테스트랑 같이 진행이 될 건데 A4 용지에 내가 배웠던 모든 개념들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작성해내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게 정말 장기 기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를 해본 친구들과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기억이 가는, 유지되는 기간이라던가 정확도에 확실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백지복습 테스트로 내가 직접 손으로 정리한 개념들을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개념들 다양한 문제 유형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도형 파트에서 배운 개념들을 활용 파트에서 적용을 해서 문제풀이를 완벽하게 체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들 아니면은 뭐 고1, 고2, 고3 수능 문제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내가 배웠던 도형들의 성질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문제풀이에서 도형을 발견해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쌤 저는 선행을 안 해서 확장 수업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등 수학, 고등 선행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도 무리 없이 문제 풀 수 있을 정도로 문항 선별해서 갖고 올 거고요. 만약에 선행이 필요한 과정이다 하면은 제가 문제를 변형하거나 아니면은 선행 과정 아무것도 몰라도 문제 풀 수 있게끔 전처리를 미리 다 해둔 문제만 실어 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야를 확장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단계로 도형에 대한 개념을 완성하고 도형에 대한 문제풀이를 체화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단원에서 내가 배운 내용들을 발견해서 실전풀이로 녹여내는 연습까지 3단계로 완성하는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 수업 특징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수업 특징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수업을 들으면은 무조건 1등급 나와요. 이 문제 100% 맞출 수 있어요? 무조건 100점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무리 훌륭한 강의,
아무리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을 한다라고 해도 아이들이 받아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제일 1순위로 선행이 돼야 되는 거는 태도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들으면 무조건 100점이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수업을 들으면 학생들이 확실한 동기부여가 돼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 뛰게 하는 학습 습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제 수업 듣고 나면요, 저 지원쌤이랑 공부하고 나서 저 공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진짜 재미없어가지고 다 놓고 싶었는데요,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나니까 저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저 이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 진짜 잘하고 싶어요. 또는 저 선생님이랑 공부하니까 수학 실력 진짜 저는 안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풀 수 있는 문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성적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무조건 1등급 만들어서 서울대 갈 거예요 라는 말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게끔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것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노력 그 하나하나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저는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수업과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배로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5월 10일에 개강돼서 6회로 진행이 되는 수업이고요. 시간은 토요일 6시부터 9시 또는 일요일 6시부터 9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수강하면 되는 수업입니다. 제가 2차 함수 특강 추가로 여는데요. 두 개 같이 들으면은 그래프 해석과 도형의 해석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중간고사 준비 기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와는 중간고사 잘 마무리하고 5월에 특강으로 학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송지연이었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